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앞으로 경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이 강화된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경주시에서는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많이 버리면 뭐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예. 배출자가 개별 용기에 칩을 부착해서 배출하고, 또 부피에 따라서 배출 횟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수료 칩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. 좀 그렇다 볼 수 있는데, 아파트 단지는 이 거점 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또 전 세대가 수수료를 이렇게 분명하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뭐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비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만 비용적으로 봐서는 그럴 유인책이 거의 없는데요. 예. 이런 현재와 같은 경주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부담 방식이 앞으로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.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은 앞으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예. 배출자 부담 원칙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저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았을까요? 이 조례는 있습니다. 예. 경주시의 그 음식물의 발생 억제, 뭐 수집 운반, 재활용에 관한 조례 명칭이 꽤 긴데요. 이 네.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에 그 음식물 쓰레기, 특히 그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계량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고, 또 그 계량 방식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. 그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런 예. 조례는 그 경주시 의회의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난달 20일에서 24일까지 열렸던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는데, 이렇게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부과 방식이 좀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렸다,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러면 저 개별 계량 방식으로 그 쓰레기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면 말이죠. 뭐 네네. 관련한 뭐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것들도 뭐 구입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이 포항에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예. 경주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, 이제 앞으로 그 개정된 조례에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 개별 계량 장비 가운데 네. 그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이라고 해서 그 이른바 RFID 방식의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만들었습니다. 이 RFID 기반 개별 계량 장비는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 배출자 부담 없이 많이 버리면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다, 이런 건데, 네. 이 경시가 도입하려는 개별 계량 장비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설치해두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, 이 RFID 방식 방식이 여러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경주시에서는 카드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배출자를 인식을 하고, 또 보관 용기에 투입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. 이 음식물 예. 쓰레기를 버릴 때 개별 배출 카드를 장비가 인식을 해서 쓰레기 무게만큼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장비인데, 예.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기대할 수 있고, 또 외관도 여러 가지 좀 청결해지는 등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요? 경주시 의회 자료를 보면 전국 174개 지자체의 그 아파트의 한 45% 정도에 보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경주시에 이번에 개정한 조례도 그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이런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, 이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경주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뭐 보통 일반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원칙 이렇게 하듯이 음식물 쓰레기에도 좀 더 그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나가겠다, 이런 예.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동안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게 조례가 바뀌면 그런 지원 내용도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?
예, 그렇습니다. 현재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들 이렇게 저소득 특히 그 생계 의료급여 예. 수급자에게는 일정 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수급자에게는 이 납부 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뭐 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까 예.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거점 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전 세대가 수수료를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. 이 납부 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엄마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실효성이 낮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그 종전에 매월 30리터 이내로 납부 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개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종전대로 납부 필증을 그대로 지급을 하되 음.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 필증을 지급하거나 또 좀 더 실효성이 높은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예. 개정을 했습니다. 특히 그 RFID 기반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아예 지원하거나 또는 감면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에 신설을 했는데 어쨌든 저소득 그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뭐 조금이라도 예.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. 뭐 조례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개별 아파트 단지의 협조가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계획들이 그렇습니다. 있을까요? 이거는 뭐 개별 계량 장비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. 이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예.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향후에 그 경주시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RFID 기반 이 개별 계량 장비 설치를 의무화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예.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. 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경주시에서는 일단 이런 게 어떤 방식이다 해서 경주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올해 2개 아파트 단지에 측정기 55대를 경주시 예산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뒤에 이게 확대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측정 장비 한 대의 가격이 175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에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예. 입주민들의 또 그 비용 부담이 네네네.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또 경주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로 확대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저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자 부담 원칙이 강화된다는 소식이었고요. 올해가 그 천마총 발굴 조사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던데요. 이 뭐 네, 관련해서 특별 좌담회도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내일 그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 1973년에 이 천마총 발굴 조사를 주관했던 현 문화재청의 전신인 당시 문화재관리국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 당시 김동연 부단장을 비롯해서 조사원들을 초청해서 이 특별 자담회를 개최하는데요. 예. 그 청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천마총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당시 발굴조사원들의 우리나라 최초로 좀 큰 발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. 부담이나 그 또 고민 발굴 현장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그런 좌담회라고 하는데요. 그 천마총은 일제강점기에 그쭉 분호를 붙였을 때는 155호 고분군 또는 155호 분 이런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에 이 경주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1973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. 당시 발굴에서 이 천마도가 그려진 자작나무 껍질의 말다래, 장미라고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금관 등등 당대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한 만여 점의 부장 유물 출토했고 또 오세기를 전후한 신라 그 돌무지 덧늘 무덤의 축조 방법이나 시신을 안치하는 덧늘 이런 구조를 새롭게 규명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거두었던 그럴 발굴이기도 합니다. 예. 이 말다래에 그려진 이 천마도를 근거로 해서 이 155호 분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
천마총이다 뭐 이런 이름도 얻었고요. 그 해방 이후 최초로 국가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아래에서 이루어낸 체계적인 학술 발굴 조사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 발굴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그런 발굴이었다고 합니다. 예, 뭐 천마도도 9년 만에 다시 공개가 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. 네네. 뭐 아무래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좌담회가 될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일부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요. 그 일단 발굴 조사를 되돌아보는 것하고 또 뭐 등등이 있는데 당시 발굴 조사단의 구성이나 역할 또 조사 경과나 출토 의무에 대한 상황 발굴조사 보고서의 기획과 발간, 당시 대통령 방문, 뭐 언론의 취재 경쟁, 발굴조사 의미 이런 점 등등으로 구성을 해서 예. 6명의 발굴조사 단원들이 당시 기획을 되새겨보고 또 앞으로 신라 고분 그 발굴 방향이나 연구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청중과 함께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내일 현장에서 등록만 하면 이 좌담회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요. 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도 한다고 합니다. 예. 뭐 5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어떤 그 발굴에 대한 부담, 뭐 고민, 또 현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. 자,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